분위기 이렇게 바뀌나요? 와, 어제 아이파크 요 4.74억의 거래건. 근데 비교를 하면은 3.78억 또 다른 타입 거를 가지고 오면 굉장한 상승처럼 보이지만 비슷한 평형, 비슷한 층수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 오름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구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요 부분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야, 분위기 이렇게 바뀌나요? 아니라는 모습 제목으로 한번 붙여봤어요. 상인 화성파크 드림 43평형 5.2억. 바로 인근에 있는 상인 센터를 저희가 분양을 한다면 분양가 최소한 지금 공사가 점점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6억은 넘어가는 상태로 아마 분양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43평이 5.2억 밖에 안 하는데 마이너스 36%거든요. 태국역 센터를 저희 마이너스 47%. 이걸 보면 또다시 분위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냉각되나요? 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 대구역 3.88억 거래를 보면 그건 좀 예외적인 경우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아이파크 비싼 가격 보시면은 댓글에도 보면은 야 저거는 좀 뭐 XX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표시하는 분도 계시고 저마다 해석이 너무 달라진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자 이런 의미로 많은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인 현대 동방타운 마이너스 38%, 지산 에덴타운 마이너스 40%. 제가 3억 이상 거래 건수가 근래 늘어나면서 3억 이상의 가격들만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오래된 아파트,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얼마나 지금 소외받고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가격은 다 말씀 못 드린다. 그 대신 돈보 사이트를 이용해서 보시면은 3억 이하 거래 건수들도 볼 수 있다. 그래서 크게 시장이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 큰 반등이라기보다는 좀 아직 애매하다. 패드워치 하루하루 좀 변해요. 한 그저께만 해도 미국 금리 동결 지금 한 28일 남았나요? 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금리 동결하자는 분위기가 50%를 살짝 넘었고 그 다음에 베이비 스텝이 40% 후반 49% 요랬었는데 지금 67%로 올라갔어요. 미국 금리 상승할 것 같은 분위기. 근데 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마도 지금 주담대 금리 3% 도입하고 이런 모습들 막 나와요. 막 3.8% 이런 거 나와요. 보통 은행들은 가상금리 한 1.5% 정도 더 붙여서 먹었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지금 3.8%의 대출 금리를 본다는 것은 기준금리가 2.3%냐?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시장 상황이냐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기준금리는 2.3%가 아니고 지금 3.5%거든요. 그럼 은행의 가상금리 거의 못 붙여 먹어요. 은행 가상금리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도 될 정도. 좀 시장이 많이 지금 교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도 무척이나 많이 내렸어요. 이미 우리의 시장은 미국 금리 인하를 전제로 두고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 혹여나 미국이 우리는 동결을 하고 미국이 인상을 한다면 시장은 조금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보고요. 블룸버그 뉴스 이거 1시간 전 뉴스네요. 1시간 전에 연준 금리 인상 계속할 것. 근데 우리 언론사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이미 미국은 정점을 찍었다.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명확히 정해진 부분은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파트 거래량 무척 많이 늘어났어요. 700건대 중반의 거래량을 보이던 것이 1600건. 지금 3월의 거래량도 1500건. 거래량 무척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 특례 보금자리론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플러스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시장금리가 굉장히 신규 대출자 기준으로 낮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것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하면 괜찮을 거예요.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론 매주 살펴보는데 어제자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특례 보금자리론 3월 31일자 기준으로 65%가 소진되었대요. 2주 동안 3조 4천억. 아무튼 소진되는 속도는 점점 더뎌집니다. 저는 한 5월 초중반쯤 되면 특례보금자리론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속도로 간다면 6월달 넘어가서까지도 특례보금자리론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왜?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신규 대출자가 신규 주택 구매자가 집을 매수하기에는 신규 주담대가 더 매력적이거든요. 특례보금자리 인기로 살짝 시들해질 수도 있지만 DSR에 걸려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
그래서 신규 주택에 대한 요 비율을 보셔야 되는데요. 비율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주택을 사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34% 수준이던 것이 지금 43% 정도. 거의 특례보금자리론 받아서 집 사는 사람은 2명 중에 1명은 신규 주택 구입하는데 이용한다고 봐도 될 정도. 그러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신규 주택을 구매하는데 활용된 건수가 3,100건, 요 비례식을 했어요. 지난번에 4265건일 때 대구에서는 2,568건이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이용되었다. 그러면 지금 48,000건 수준의 신규 주택 구입하는 데 사용된 건수, 그렇다면 대구 지역을 특화해보면 3,000건 정도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데 활용되었다. 자, 지금 2월달, 3월달 주택 구입 건수 3,100건 플러스 뒤늦게 신고되는 건수들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합쳐서 뭐 대략 한 4,500건, 4,500건 정도 된다고 치면은 이 중에 3,100건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했다는 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래의 한 60% 정도는 특례보금자리론 효과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특례보금자리론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3% 후반의 신규 주담대. 사전의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매도 물량, 부침은 있었지만, 큰 폭의 변화들은 있었지만, 어쨌든 증가하는 추세 이어가고 있고요. 전세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 전세 물량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포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월세 물량은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고 있고요. 전체 임대 물량은 연초 대비 소폭 증가해 있는 상태, 2% 정도밖에 증가 안 했어요. 다른 지역들은 다 이런 움직임. 그나마 대구 안 늘어나고 있어서 그나마 전세 시장 지금 괜찮은데, 입주가 늘어날수록 혹여나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어디 하나는 정말 못 버티는 그런 사태가 올 수밖에 없지 싶어요. 분양권 매도 물량은 지난번 조사 대비 한 50건 정도 늘어났어요. 오늘 아직까지 매물이 많이 등록되거나 이런 드라마틱한 변동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오늘 어제부터라는 말도 있고 오늘부터라는 말도 있고, 제가 뉴스를 다시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분양권 전매 기한 6월로 6개월, 그 전에 막 2년 3년이던 이런 전매 제한 기간이 바뀌었죠. 근데 이게 분양권이 매도 물량으로 나오기 좀 애매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분양권 5억 정도에 거래되는 것, 아마 분양권 가격도 아마 5억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바로 인근에 있는 분양해 놓은 것들은 보면 분양가가 거의 한 6억에 육박해요. 그럼 이거 시장에 매물 6억에 내놓으면은 분양권 6억에 거래가 잘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매물로 내놓고 싶지만 눈치 보기를 엄청나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매수 심리는 10일 KB에서 발표하는 내용 10일입니다. 아직 가려면 멀었습니다. 한 50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시장 분위기 크게 살아나고 있지 않다. 뭐 분위기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바뀌나요? 이런 말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이렇게 많은 부분이 아파트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해서 거래가 늘어났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주간 기준으로는 거래량이 다시 좀 늘어났네요. 413건, 지난주에 356건, 그 이전에는 407건. 자, 지난주 한 주가 살짝 작았고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400건 정도 나오는 시장 분위기가 지속되겠구나. 한 달은 4주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한 1600건 정도의 거래 지금 나오는 패턴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현정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근래 들어서 대형 평형 거래가 부쩍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 캐슬 골드파크 4단지 48평형은 30% 정도. 수성 코롱 하늘채 한 25% 정도 하락. 수성상가 롯데캐슬 가격 20%? 네, 20% 정도 하락해서 13억 9천. 충수. 이거 거래 공백들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들 있죠. 유림 노르웨이 숲 가격 8억.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 그 전에 13억 14억 이렇게 다 갔던 아파트들 가격
지금 8억 9억대로 많이 몰려들고 있는 이런 분위기. 이런 거 보고 뭐 지금 뭐 엄청난 반등이 일어났다, 분위기 바뀌는 거 한순간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6억 8,500. 와, 6억 5,500? 뭐 요런 느낌들. 네, 가장 4월 5일 근래 거래되는 것들 빨리 신고됩니다. 생각보다 요즘에 비싸게 거래된 것은 한 달을 꽉꽉 채워서 신고하고 이런 이야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거의 한 2주 정도 하면 거래가 신고가 다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옆에 날짜들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못 드려도 다사역 금호 올림 센트럴 23년 입주, 이런 거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유인경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태양 아너스 스카이 50평형 20% 정도. 네, 아산 힐스테이트 56평형 대형 평형들 거래 보십시오. 거래가 부쩍이나 대형 평형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뭔가 네, 오늘 제목으로 붙여봤던 30% 정도 하락있는 부분 빼고요. 상윤 화성파크 드림 1단지 가격이 거의 거의 40% 가까이 뭐 이 정도 하락하는 모습. 인근에 분양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요런 아파트들 가격을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월창 삼정그린코 에듀파크 중층 이상 넘어가는데도 5억 초반, 이게 막 5억 중반 후반 거래 한 건 나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막 급반전되었다 막 이런 분위기로 가지만, 이거 3월 30일자 거래거든요. 계속 요 정도 가격에서 큰 부침 없이 거래되고 있다.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조금 더 비싼 값을 지금 지불하고 있다, 요런 느낌. 삼덕 청아람 가격 30% 정도, 네,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전형적인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 네, 부자아빠님, 등기 전인데 분양권 거래가 아닌 일반 매매로 거래가 되나요? 이거는 분양권 상태로 거래된 것이 아니고 등기를 친 이후에 거래가 되어야지 여기에 나타날 거예요, 아마. 이런 거래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분양권 시장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고 등기 이후에도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건들이 같이 막 나온 시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거 아파트 실거래가는 분양권 상태의 거래는 아니다, 등기 이후의 거래로 보여집니다. 신매동 천마타운 대형 평형인데요. 94년식 이제 30년차가 되는 그 정도 되는 아파트들 가격이 아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점점 이제 예전의 가격, 신축 아파트들은 좀 회복을 하더라도 오래된 아파트들일수록 이 회복해 나가는 모습은 이 회복장에서 일시 반등장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기는 더 힘들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더 심화될 것이다. 뭐 일본 아파트들 이런 경우를 비교해봐도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들, 오래된 맨션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가격 상승에 같이 동반하지 못해요. 뭐 상업용 부동산이면 망했니 뭐니 하지만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뭐 긴자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화려하잖아요. 가보면은 그런 것들 봐봐라. 사람 밀고 다녀 진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와, 여전히 살아있네. 그거는 좀 소수 지역으로 점점 한정됩니다. 시절이 좋을 때는 모든 곳이 다 상승하지만 시절이 안 좋을 때는 특정 부분들 점점 상승하는 지역이 점점 협소해지면서 그런 부분들만 더 부각시켜서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 신매 프라임은 뭐 30% 가까이 하락했고요. 월성 푸르지오 4억 초반의 거래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월성 푸르지오 바로 옆이 어딘가요? 여기. 월성 삼정, 월성 삼정, 월배 삼정, 월성 삼정이 맞네요. 왜 이름이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놨습니다. 월성 삼정 신축과 한 15년 차가 되는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1억 정도 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진천의 AK 그랑블리스 3억 후반, 4억 초반 요 정도 거래 나타나는 모습. 대구역 센트럴 자이 요거 오늘 40% 이상 하락하는 저층 거래. 이거 보고 분위기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거래 건수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생각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한 반등이 아니라는 부분, 네,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고요. 메트로폴리스 3차 30%, 학정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25% 정도 하락했고요. 나머지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들도 짚어보고 거래 일자 보면은 웬만하면 한 2주 안쪽으로는 신고가 다 되고 있네. 그리고 시청자분 중에서도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주택 임대하시는 분들은
5월 31일까지 그간 신고 안 했던 것들 계도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하셨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때까지 신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아무튼 요거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물 수 있는 부분 신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 이후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전세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발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전세 거래량이 왜 전세 거래량이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지금 전세 거래량이 만약 1600건이다. 2월에 거래량이 1600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20% 정도 뒤늦게 신고되는 전월세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갑자기 2000건이죠. 지금 1600건 거래되고 만약에 3월달에 1500건이 거래되고 지금 전세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로 가니까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6월달이 되면 전세 거래량이 막 1800건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와, 그럼 다시 전세 시장이 살아나네? 지금 전세 금액이 다시 오르고 있네? 시장 분위기가 다시 급반전하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 통계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부분들이 뒤늦게 반영되는 그런 것들이 앞당겨지는 시기가 아마 6월달부터 될 것 같아요. 근데 6월달은 전형적으로 전세 거래가 많지 않은 시기, 그때 분위기가 숫자가 또 늘어나면은 살짝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 자, 93년식 아파트, 3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93년식 아파트 입지들도 좀 무난해요. 뭐 여기 뭐 2호선이 위치한 곳이라든지 그런데도 점점 제 가격을 못 받는 듯한 느낌. 외곽에 있는 지역은 평당 뭐 800만원 수준의 아파트들도 껴있고요. 지산동 영남맨션 91년식 이런 것들도 가격 거의 40% 가까이 평당 1000만원 못 받는 거. 그래도 지산동 그래도 좀 이름은 있는 동네잖아요. 나머지 오래된 아파트들 가격 2억 7천. 그리고 1991년 에덴타운 같은 경우에도 가격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 2억 5천. 지산동, 지산범물 뭐 한창 잘 몰라도 뭐 범사 만삼, 뭐 지범시파 뭐 이런 말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그때 나오던 그 지산동이 이 지자에 지범시파 할 때 이 지산동 아닙니까? 연식이 오래되면은 좀 힘들다라는 부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 있다. 너무 돈에 맞춰서 쫓겨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좀 낮고 오래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그걸로 좀 재미 보기는 힘들다. 수익을 이렇게 뭐 많이 떨어져 보인다고 해서 많은 수익을 거두기에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부분. 용산동 이 아파트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 보이시나요? 가격이 오래된 90년식 이런 아파트들 오를 때 같이 호응했지만 뭐 많이 안 떨어져 보인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 보면 야, 싼 거 막 다 던지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싼 거 아랫돌 빼서 지금 윗돌을 개는 그런 형국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모습. 네, 여기까지. 제가 포항 방송을 1월 달에 찍을 때 그때 에코프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에코프로. 그때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잘 되고 좀 포항도 잘 풀리고 그런 이야기를 유인균이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에코프로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흔들어 놓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튼 에코프로 관련해서 포항 그 남구 쪽에 블루베리 산단에 한 2조 정도 신규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면 그로 인한 고용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남구 쪽에 지금 미분양이 많죠. 거기 뭐 5천호 쪽이나 이런 쪽들 그런 부분들도 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겠구나. 네. 아무튼 포스코 홀딩스도 데리고 왔고 아무튼 포항 막 들고 일어나고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 무섭더라고요. 뭐 포스코 본사를 이전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와 동네방네 기업 대기업 하나 이전하는데 온 포항 시민이 다 똘똘 뭉치는 느낌? 대구는 그런 응집력 같은 게 없어요. 뭐 한 게 대기업 유치하라고 맨날 말하고 우리 또 홍 시장님께서 또 대기업 유치한다고 이렇게 막 썰을 막 풀었었는데 웬걸 뭐 지붕형 태양광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 상품을 유치하는 대기업을 유치하라고 했더니만 대기업 아파트만 유치하는 좀 희한한 대구가 되어가는 모습. 포항과 비교하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가스 촬영은 특례 끝나도 또다시 특례 보금자리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다라는 부분. 아무튼 지금 전폭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연단 거래대금은 2월을 정점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네, 포항 인구 50만 지켜내지 못하고 또 근래 인구 다시 체크해보진 않았는데 49만 명대. 대구도 그렇고 웬만한 지역들은 수도권이 아니고서는 연간 1% 정도의 인구 감소는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 뭐 경남 웬만한 곳들, 울산, 대구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3억 미만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6억 이상 거래량 150건에 육박해 나가는 모습. 네, 분양권 17건의 거래 중에서 수성 범어 W 8억 하나 눈에 띄고요. 나머지는 이 대형 평형들, 그리고 분양가가 무척이나 높았던 용산자리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 프리미엄이 지금 붙고 거래되고 그런 모습들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고 웬만하면 5억 아래쪽의 모습. 오늘은 그 금호 가격은 보이지 않네요. 전세 거래량 80건. 토요일 치고는 조금 많이 신고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주간 전세 거래량도 조금 늘어난 느낌. 월세보다 이제 전세 금리가 막 떨어지면 전세 가격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들 군데군데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월배 3정 그린코아 포레스트 전세 가격 3억 3천이에요. 이거 한 불과 얼마 전까지 막 2억 3천, 2억 5천 이런 거래도 있었어요. 금리 영향 무척이나 많이 받는다. 지금 3% 후반대 가능하잖아요. 이 낮을 때는 금리가 2% 초반이던 시절에서 폭풍처럼 치솟았을 때 5% 후반이었던 것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당연히 전세 금액 지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대주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김덕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부자아빠님 신규 주담대 금리가 3% 후반이라서 무주택자들이 집 보러 많이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기존 대출자들도 그렇고 지금 평균이 지금 4%니까요. 5% 후반의 금리를 보다가 3% 후반 보면 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3% 중반이니까 시장금리 억누르던 것이 다시 한번 튀어오르려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까지 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청라 헬스자이 2억 9천 신축 아파트들 가격 많이 올라왔습니다. 빠질 것처럼 보였던 것이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가정하에 금리가 전세 가격이 저 상태로 5% 후반까지 지속 올라가던 그 시장 상황에서는 2억 이하 쪽으로도 정말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을 했었는데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 금리를 하루하루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인 화성파크드림 2억 2천, 좀 비싼 곳은 2억 후반, 2억 중반대에서 하면은 뭐 웬만하면 그래도 선택의 폭은 넓다. 2억 5천, 2.5. 혹시라도 뭐 이렇게 신혼부부가 이렇게 집을 구입한다, 뭐 전세를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1억 정도 자기 자본을 가지고 1.5억 정도 대출을 내서 산다? 금리?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PF 대출 부실 및 채권 시장 흔들리면 금리 다 튀어오를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 6월달 이후로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간밤에 갑자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갑자기 막 3% 이상 막 뛰어오르고 막 아무것도 지금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큰 흐름을 살펴보면서 그냥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은 요 비율이 다시 올라가죠. 전월세 비중 요것만 봐도 아무것도 없어도 요 표면 보고 있어도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구나, 내리고 있구나, 아마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금액은 평균 금액 2억 2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금리 충격이 한 번이라도 더 온다면은 정말 아파트 시장은 정말 대혼란입니다. 이게 부동산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뭐 1.8경원 정도 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뭐 채권 시장에 뭐 한 3배, 부동산 주식 시장에 한 3, 4배, 아무튼 엄청난 시장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우짜둔동 잠재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느낌. 시장 금리도 지금 대출 예금 금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하니까 주식 시장으로 사람들이 더 몰리나?
이런 느낌도 있고요. 4억 이상 거래량 비중 오늘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되어갑니다. 월세 거래 이런 것도 신고 안 되신 부분들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전체 월세 거래량 표를 제가 보여드릴 때 제가 가끔 업데이트합니다. 오늘은 안 가지고 왔나요? 가끔 업데이트하는데 여기 뒤늦게 신고되는 건수들 다음에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6월 1일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요 차트상의 그래프가 회색 선의 움직임이 요렇게 될 거예요. 아마 요렇게 되다가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다가 갑자기 6월달이 되면서 거래가 폭발할 거예요. 근데 예년 평균을 보면 6월달 이후로는 이 가을장이 오기 전까지는 전체 임대 거래량이 폭발하지는 않지만 올해는 좀 특이한 현상을 아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